이순신이 난중일기를 남기다. 여러 장수를 독려하여 일제히 화살을 퍼붓고 총통을 쏘니 적들이 두려워 물러났다.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조선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으로 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이순신은 바다에서 이들을 물리친 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일기로 남겼지요. 또한 의병들이 육지에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후금이 침략하였을 때에도 많은 조선 사람들이 맞서 싸워 전쟁을 극복하였답니다. 지금부터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양란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을 살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역사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최중림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우리 교과서 이제 5-4 단원 이제 외란과 호란의 발발과 극복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페이지로는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선은 이제 다른 국가와 달리 이제 단원이 2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는 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의 역사가 이제 좀 길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역사가 이제 기록의 학문이다 보니까 가까운 시기의 이제 과거는 이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이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기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내용도 이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조선은 이제 5단원 그리고 이제 6단원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5단원과 6단원을 이제 5단원을 이제 조선 정기, 이제 6단원을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선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외란과 호란.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란이 2개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란을 이제 기준으로 조선 정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 양란, 외란과 이제 호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외란과 호란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건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일본을 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외란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란에서 이제 호는 이제 북쪽의 이제 북방 민족들,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의 기준에서 이제 북쪽의 오랑캐를 이제 호라고 부르는데, 이제 북방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여진족과 관련된 이제 전쟁을 이제 호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묘년에 일어났던 이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년에 일어났던 이제 병자호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하도 그 20분 챌린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벌써 4분이 지나서 뭐 20분 챌린지는 못 하더라도 뭐 적어도 뭐 25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좀 간략하게 이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이제 외란과 이제 호란의 이제 전개 과정 중에 나타났던 이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뭐 시험 문제도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자료도 많은데, 그것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이제 내용들 다 배우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좀 임진왜란이라든지 이제 정묘호란,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제 좀 자료들을 좀 보면서 좀 학기 말에 좀 마무리를 2학년 역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외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진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과 정유년에 일어났던 정유재란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외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은 그 약 100여 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기를 거쳤어요. 그 전국시대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이제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이제 전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분열이 되어서 이제 서로 싸우던 시대를 이제 일본에서의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제 일본이 전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 분열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기를 살아왔던 일본인들은 이제 수십 년간 전투로 단련이 되어 있었고, 이 시기 때 이제 유럽에서는 신항로 개척이 나타납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콜럼버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건너오게 되면서 이제 신무기인 조총이 일본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전국 시대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게 되는데, 당시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쟁이 멈췄으니까, 당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은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누렸던 권리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불만들이 쌓이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면 전쟁이 하고 싶으면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부 불만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 인도까지 정벌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중국 명으로 갈 건데 조선 너네가 길을 터줘라. 그런데 당시 우리와 이제 일본 간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조선과 중국 간의 관계부터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되기 전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을 당시에 중국에는 원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이 한족 농민 반란군 홍건적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이제 다시 몽골 초원으로 가게 되고, 그 자리를 명이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조선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 조선과 명과의 관계는 이제 사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라는 말은 뭐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그 큰 나라는 그 작은 나라를 덕으로서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이렇게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사대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태종 이후 명과 사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중국을 받들고 중국은 우리에게 선진 문화를 건네주고, 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정된 관계가 이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조선과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냐? 회유와 토벌을 함께하는 이제 교륜 정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려 말에 왜구가 들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토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 때는 이제 그 쓰시마 섬을 이제 우리가 정벌하기도 했고요. 이종무를 시켜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왜구가 나타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왜구라는 게 일본 해적이잖아요. 그럼 해적들이 왜 나타나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구가. 그러니까 그 뭐 걔네들이라고 뭐 날 때부터 나쁜 놈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해적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남의 것을 약탈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해적질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제가 방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전쟁이 이제 이어져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외구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토벌만 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연포, 제포, 부산포,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그래서 이제 제포는 오늘날 이제 창원, 연포는 오늘날 울산, 부산포는 오늘날 부산이겠죠. 그래서 이 세 항구를 열어서 이제 교역을 허가하면서 이제 우리가 걔네들한테 일본에게 이제 뭐 식량이나 의복이나 이제 서족 같은 것을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교린 정책이 이제 펼쳐져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전쟁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전쟁이 멈추고 통일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이제 10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제 학문보다는 이제 전투를 숭상하는 그런 이제 무의 분위기가 더 많았겠죠. 반면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 반대로 조선은 이제 무가 아니라 문에, 학문에 더 초점이 맞춰서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제 신진사대부에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사림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더욱더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왔고, 그래서 이제 조선은 문, 그래서 일본은 무가 이렇게 팽배한 가운데 이제 임진왜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이제 전개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일본이 이제 당연히 가까운 쪽부터 공격을 해 왔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과 동래성을 통해서 조선을 침입해 왔고, 당시 이제 그 조선은 이제 신립을 보내서 이제 충주에서 일본을 막으려고 했으나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충주 전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이 거의 뭐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도 한양이 20여일 만에 함락이 되고요. 당시 조선의 국왕이었던 선조는 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일본의 전투 방식은요, 그 우두머리를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당시 일본군의 목적은 선조를 잡는 거.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당시 선조의 경우에는 자기가 잡혀서 죽으면은 종묘사직이 끝나고 곧 조선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주까지 쭉 피난을 가고, 그리고 그 일본군은 그러한 선조를 잡기 위해서 함경도와 평양 일대까지 이제 진격을 빠른 속도로 해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평양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왜 일본군은 더 전쟁을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가지 못했냐? 그게 바로 이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그 당시 이제 지역 사회에서 등장했던 의병들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오해를 해요. 이제 일본이 이제 섬나라니까 수군, 해군이 강했을 것 같고, 조선은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육군이 강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당시 일본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00년 동안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나라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럼 배 타고 안 가겠죠. 그 섬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도리어 육군이 강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보다는 오히려 수군이 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삼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지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한반도가 일단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보다는 서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도는 고려 이후부터 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경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생산해왔던 물자를 서북 쪽에 있는 수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남해를 거쳐서 그러니까 남해와 황해를 거쳐서 수도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황해 서해는 그 갯벌도 많고요. 그 조수간만의 차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상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제 물자를 운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이 운송하다가 이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옛부터 배를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군의 전력이 강화됐던 거고, 왜냐면 배 성능이 좋으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자기네들 땅 그 섬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육군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이제 빠른 속도로 평양까지 진격을 해왔는데, 이 주된 전력은 육군이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수군의 역할은 뭐냐? 보급이에요, 보급. 그러니까 그 육로를 통해서는 이제 보급이
어려워요. 뭐 기껏해야지 이제 뭐 수레 이런 걸로밖에 운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는 한 번에 실어가지고 가져다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에 이끄는 수군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가장 가까운 쪽이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왔다가 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물자를 운송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전라 좌수영에 있었던 이순신이 이끌던 수군이 이 남해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해안을 넘어서 이제 그 황해로 일본의 수군이 물자를 운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이제 옥포 한산도 등지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군의 보급이 차단되고 이제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손가락 빨면서 전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평양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당시 지방에서 그 사림들이 이제 농민을 모아서 이제 의병을 결성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휴전과 유전과 같은 승려들이 이 승군을 조직을 해서 각 지역마다 그 향토지리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군을 타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더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명에서 파견한 이제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명과 사대 관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명을 섬기고 이제 명은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명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당시 명의 입장에서도 조선에서 일본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 이제 대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꽤 골칫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에서 파견한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고 이제 조선과 명의 연합군,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이제 조선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연합군이 쭉 남쪽으로 다시 일본군을 격퇴하면서 내려오게 되고 그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수도 한양을 다시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되고 탈환하게 되고 그 쭉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제 밀리던 일본은 이제 명에게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휴전 협상이 실패해요. 뭐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했던 뭐 요구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라. 그럼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을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명의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자,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이 정유재란 당시에는 이미 이제 조선이 이제 각지에서 이제 나타났던 의병을 다시 이제 관군으로 끌고 오면서 이제 군제를 다시 개편하고 이제 무기 성곽들도 이제 다시 강화하면서 이제 전쟁을 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 같은 경우는 뭐 임진왜란 때처럼 뭐 일본군들이 이제 뭐 큰 전과를 이제 올리지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 이제 정유재란이 이제 그 전쟁이 계속 이제 전개되고 있을 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조선에서 뭐 그러니까 일본군 역시도 죽어 나가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결국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사망과 더불어 이제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퇴각하는 이제 일본군을 이제 노량에서 격파한 그 전투가 바로 이제 노량해전. 이고요. 그 노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란이 끝난 뒤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데요. 자, 당시 중국의 상황이 꽤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명의 그 지원군이 이제 파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더욱더 명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결국 이제 명이 쇠퇴하는 가운데 만주에서는 이제 여진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당시 이제 뭐 전쟁이 거치면서 이제 관청이 파괴가 되고 이제 관청들이 불에 타게 되면서 이제 토지대장과 이제 호적들, 그러니까 호적은 뭐라고 할까요? 뭐 지금으로 치면 그 주민등록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토지대장과 이제 호족들이 이제 당시 없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 이제 복구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과 이제 호족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고, 당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제 당시 위생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병이 돌면서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이 허준을 시켜서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학서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이제 몰락하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게 되고,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에도 막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빼고는 다 정권이 뭔가 바뀔 조짐이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과 외교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은 이제 북인이고요. 이 북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인에서 갈라져 온 사람들인데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전후 복구 사업에 더욱 매진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북인들과 광해군 입장에서 또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군과 명예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후군과 명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이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후금이 강성해지니까 명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 그 지원병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그 광해군이 이제 강옥립을 파견을 하면서 전투 상황을 잘 살펴보고 여차하면은 항복해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장면이 그 강옥립 장군이 이제 후금에 항복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이제 실리적으로는 맞지만 이제 그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그 성리학자들에게는 이제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당시 그 서인과 남인들 세력의 비판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새롭게 왕으로 앉히는데 이게 인조 반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제 집권에 성공하면서 이제 외교 정책은 광해군 때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는 중립 외교 정책이 펼쳐졌다면은 인조 때는 친명배금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친명배금이라는 것은 명과 친하게 지내고 금을 배척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그 친명배금 정책을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후금은 이제 똑같아요. 옛날 우리 고려 때 그 거란이 그 송을 공격하기 앞서서 거란을 공격했던 것처럼 후금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진출하기에 앞서서 그 후방을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의 세력을 억누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금은 이제 천명배금 정책에 반발해서 이제 조선에 침략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뭐 무턱대고 쳐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정묘호란이 나타나고 뭐 관군과 이제 의병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제 후금의 진격을 조금씩 이제 저지를 하는데, 당시에 후금이 쳐들어온 게 이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금이 이제 위협을 하고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명 공격을 위해서 이제 화친을 맺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맺었던 이제 화친 관계가 이제 형제 관계를 요구를 했고 그걸 우리가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후금을 형의 국가, 그리고 우리가 아우가 되겠죠. 뭐 이런 관계를 맺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후금이 이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진이 이제 이전에 말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갈은 과거 이제 우리가 발해, 그리고 고구려 때부터 우리와 역사를 같이 했던
그리고 우리가 말가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런 군신관계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명과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웠겠죠.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명에 도움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을 배신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고, 뭐 이에 이제 청태종이, 청의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 정묘호란 때는요, 그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우리 강화도로 옛날에 피난 간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였죠? 그죠? 그 몽골의 침입 때 이제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을 하는데, 이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이제 왕자들하고 이제 자신들의 가족을 강화도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이 뭘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워낙 그 청군의 그 진격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가지 못한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당시 조선 조정의 대신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한산성 안에서 당시 조선 정부가, 조선의 조정이 이제 주화파, 척화파로 나뉘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척화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없어진다 한들 이 의리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척화파. 그리고 주화파는 명은 제가 잘못 적었네요. 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최명길이 주장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 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화파는 실리를 주장하는 거고, 척화파는 명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척화파의 세력이 강해서 척화파의 주장대로 이제 계속 항전을 이어가는데, 이 뭐 당시 전력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다 보니까 뭐 이제 전쟁을 계속 이끌고 갈 수도 이제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주화파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청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 이제 삼전도에서 이제 굴욕적인 이제 강화를 우리가 맺게 되면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조 때 이제 그 삼전도의 그 굴욕이라고 해서 이제 굴욕적인 이제 항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인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즉위했던 이제 국왕이 효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종 때는 이제 청을 정벌하여서 이제 치욕을 씻자라고 하는 이제 북벌 운동이, 이제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운동입니다. 북벌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이제 성곽과 무기를 정비했으나, 뭐 이 당시에 이제 청은 이제 중국 대륙까지도 이제 차지할 정도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사망하면서 이제 그 추진력을 잃게 되고, 뭐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당시에 그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시베리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러시아의 그 진출의 위협을 느끼던 청이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도 그 조총부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총부대를 총의 요구에 따라서 파견을 해요. 북벌운동이 한창 펼쳐질 당시에. 그러니까 그 청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막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18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 나선 정벌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나선은 영어로 하면 러시안을 이제 그 중국식으로 하면 라션. 그래서 그 한자로 읽으면 나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벌을 우리가 하게 되고, 뭐 꽤 뭐 현격한 성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병조란, 그리고 북벌에 이르기까지 이제 당시 그 양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성평가 하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행주대첩을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OX, 그렇죠, X죠. 이순신이 아니라
권율이지요. 자, 두 번째, 광해군은 전후복두 사업을 실시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OX. 그렇죠. O죠. 자, 세 번째, 두 차례 호란 이후 조선은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을 전개하였다. OX. 네, 그렇죠. O죠. 자, 옆에 연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네, 임진왜란이고요. 자,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펼쳐졌던 조선의 외교 정책. 네, 중립 외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이제 인조가 즉위하게 되고 조선의 외교 정책은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전쟁이 정묘호란이고, 정묘호란 때 이제 우리가 후금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갔지만, 이후 이제 후금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청이 된 이후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걸 거절하자 청이 일으켰던 전쟁은, 네, 정답은 이제 병자호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펼쳐졌던 운동이 이제 북벌 운동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딱 30분 걸렸네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격 시간에는 이제 양란 이후 조선 사회가 이제 또 한 차례 변해요. 이거 조선 후기라고 했잖아요. 조선 후기 때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